그래서 일단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리튼 서비스를 조금 공교육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저희 리튼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그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이 교육 현장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지 사례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리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그 GPT 서비스를 요즘 활용하셔서 생성 AI 관련된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 GPT 뭐 3.5라든지 4 모델을 포함해서 그 구글 바드의 기존 모델이 되는 팜2, 그다음에 클로드 모델, 그리고 이미지 생성 가능하고 실시간 검색 모델들, 굉장히 다양한 이제 GPT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LLM 모델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실제로 그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AI 도구를 이제 저희 리튼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역할놀이 대본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교육 수업에 직접적으로 이런 AI 툴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에게 AI를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GPT를 이제 수업에 활용하시면서 또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학생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미성년자분들의 뭔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집되지 않을까 하시는 이제 우려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최대 3회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연내로 상향할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저희 이제 그 GPT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18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서 사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세 미만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허용하고 있는 저희 그 청소년 보호 정책이 별도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꼭 학부모 분이 아니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을 대신해서 본인 인증을 도와주시고, 이제 교육자로서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이런 생성 AI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저희가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심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료 결제가 없이 저희가 작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뭔가 유료화가 돼서 수업 환경에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난감하시거나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현재 그 리튼에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등록 절차가 끝났고, 보시면 뭐 생성 AI 전문가 자격증,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요거를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뭐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격증을 통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데 이제 기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이런 생성 AI에 관련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셔서 취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육 현장 활용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면 무료화가 됐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유료 요금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유료 요금제 쿠폰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이제 1,000개교가 넘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항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리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교육에 계신 이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강사분들을 대상한 커뮤니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커뮤니티를 한 두세 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700명 이상의 이제 교육자분들이 모여 계신 커뮤니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리튼 스튜디오에 이제 아까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교육용 툴이라든지 챗봇 같은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5천 개가 넘는 이런 다양한 교육용 툴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툴들은 저희 쪽에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든 툴들도 있지만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께서 직접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만들어주신 툴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서비스 가입자 중에 약 한 20% 정도가 이제 10대 학생들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활용하실 때 그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의 그 가입을 뭔가 유도하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10대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가입해 주신 학생들 중에 한 30%, 26에서 30% 정도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저희의 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또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국내 전국에 1,000개교 이상의 교사분들이 직접 저희 리튼 AI 스토어에 등록하신 교육용 툴이라든지 챗봇이 한 5천여 개 정도가 되고 현재 교육자 커뮤니티에 이제 700여 명 이상이 들어오셔서 저희 툴을 활용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활용 사례를 저희가 몇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 봉현초등학교에서 저희 리튼의 이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AI로 미래 공공기관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실제 학생들이 이런 프롬프팅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수업을 진행하셨던 사례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저희 서비스는 아니긴 한데 이제 포라는 저희 이렇게 비슷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분석하거나 관련된 이제 뭐 배경 원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자료 수집을 이제 생성 AI로 진행해 주신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창녕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수업을 진행할 때 장문을 하면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주고 계시지만 어떤 생성한 AI를 활용하셔서 1차적으로 조금 이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개선사항이라든지 뭐 개선을 위해 하면 좋은 연습 같은 것들을 아예 템플릿화해서 초안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활용을 또 해주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선 여자중학교에서 리튼을 이제 활용해서 수업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바로바로 생성 AI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받아보는 형태로도 수업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앞서서도 보여드렸었던 이제 저희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리지 않아도 뭔가 텍스트로서 원하는 그림을 설명을 하면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형태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을 해주고 계신 부분을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 사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 수업 활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뭐 에듀테크 콘서트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AI 툴이라든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진행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네. 김동훈 선생님께서 또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매건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리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들을 사실 거의 다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저의 경험을 조금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포 플랫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리튼을 알기 전에 포를 제가 먼저 접했었어요. 근데 포는 약간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챗GPT 3회 사용, 뭐 구글 바드 3회 사용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은 제미니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맛보기가 가능하고 챗봇을 이제 살짝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리튼 쓰고 나서 저는 아, 포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어, 선생님들께는 저 개인적으로는 리튼 쓰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리튼이 그 이미지 생성 플랫폼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이미지가. 그래서 뭔가 수업을 진행하실 때나 선생님들께서 뭐 학급 경영 때 이 리튼을 활용을 하셨을 때 되게 이미지가 좀, 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약간 부드럽고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리튼 쓸 때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점이 할루시네이션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래, 할루시네이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희가 물어보면은 인공지능 툴 자체가 무조건 대답해줘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짓 정보를 산출해내거나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리튼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방지되는 측면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만 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 이 부분이 굉장히 상세화되고 명확화되어 있어서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되는 게 지금 리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롬프톤과 다르게 이번에 리튼 활용 수업 해커톤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이제 명령어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는 수업 모델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튼 활용해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수업으로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이메일 쓰기 활동.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다른 인물에게 이메일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혹은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리튼을 활용해 생활기록부를 써보기. 조선 왕들의 이런 왕자들이나 왕들별로 이제 뭐 실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고려시대 뭐 왕자가 되어서 그 왕자를 평가하는 생활기록부를 한번 써보자. 왕실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역사 인물 가상 AI 챗봇 만들기. 그 리튼 스튜디오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AI 챗봇을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아, 나는 수업 해커톤 참석해서 이런 수업을 선생님들이랑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사전 설명의 시간에 좀 선생님들께서 구안을 해서 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저희 후원사로 참여해 주시는 헤네메듀 담당자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헤네메듀의 지향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지섭 대리님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지금 밖에 잠깐 나가서 들어오느라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사업을 이제 후원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개발하는 이제 출판사로서 이제 새롭게 방향을 나아가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에듀테크라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낯설긴 해요. 저희 편집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만든 교과서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저희는 그냥 뒤에서 이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헤네메디랑 미팅을 했을 때도 그 저희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이라면 뭐든지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게 호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사실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어떤 특정 뭐 출판 기업을 뭐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의 무대들이 저는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리튼과의 협업과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네, 기분이 좋은 상태로 네, 저희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에듀테크 수업 콘서트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좀 질문 주셨던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계획이랑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오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 읊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이 이거예요. 해커톤인데, 해커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아, 아직도 네. 네, 시간만 들어가는 거? 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을 결합해서 만든 말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짜기 경연대회라고 조금 이제 순화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킹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우리 사회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해킹이 뭐 남의 컴퓨터를 뭔가 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어를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K-해커톤이라는 용어를 올해부터 이제 공식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커톤이란 말이 어떤 특정 제한된 시간 안에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활동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해커톤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약 2시간 안에 선생님들끼리 저희 모듬을 다 지금 이미 결성을 해놨거든요. 초등은 초등 선생님들끼리 결성을 해놨고, 중등은 중등 선생님들끼리, 또 교과를 거의 최대한 겹치지 않게 다양한 융합 수업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둠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시면 좋을 점은 이번 사전 설명회를 들으시고 리튼 담당자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듣고 나는 그럼 이 리튼을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차시 분량의 수업을 아이디어만 생각해 놓고 가시면 그 장면에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접점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과를 이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팀 편성이랑 팀 구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은 초등 선생님들끼리 팀을 짜 드릴 계획입니다. 초등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셔서 저 중등이랑은 사실 학교급 자체도 다르고 교육과정 계열성 자체가 다른데 또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융합 수업 모델 산출을 위해서 초등에서도 어떤 특정 교과 하나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드시기보다는 예를 들어 초등에도 다양한 교과들이 있잖아요. 뭐 역사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뭐 국어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이런 교과들을 융합해서 이 리튼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가 수업 해커톤에서 1등 하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1등을 하면 좋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실제 이제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합격하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후기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작은 보상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지참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모든 비용은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후원사 측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셨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해커톤에 필요한 개인 노트북 혹은 태블릿 그리고 마우스 충전기 작업 가능한 스마트 기기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교과 내용을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그 방식이 어떻든 뭐 수업 지도안이 되었든 아니면 수업 자료가 되었든 이제 좀 문서 작업하기 편한 그런 스마트 기기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해커톤 결과 투표.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하시니까 또 그 이왕 하는 거 1등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신 이제 자료를 사전에 제가 패들렛을 구성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만드신 거를 이제 제한 시간 안에 맞춰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뭐 모든별 대표자가 되었든 아니면 선생님들 모든 전원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발표를 진행하신 후에 수업 자료의 적절성과 활용 가능성, 확산성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투표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실제 수업 모든 활동 동료 평가하실 때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모둠을 제외한 나머지 모둠에 이제 투표를 하시는 걸로 그리고 투표할 때는
모둠이 의견을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모둠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같은 모둠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투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상 결과 팀별 등수에 따라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차등적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전국 선생님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KTX를 타고 오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이 너무 그러니까 교통편이 편리한 대신에 자차로 이동하시게 된 경우에 번잡해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인근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변에 와이즈타워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약 주차를 해주시면 이제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방에서 자차로 이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DM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DM으로 한 선생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커톤 이후 현장으로 돌아가서 수업 후기를 작성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후에 비슷하게 추후 후속 활동으로 공모전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모전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실제 만드신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제 후기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작은 보상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이 신청한 선생님들과 함께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과를 섞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교과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고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 끝나고 나서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그 부분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얘기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8시 10분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딱 8시에 맞춰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끝났네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행사 당일날 뭐 선생님들께서 그 일정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한 설명이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추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그 개인 핸드폰 번호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 가능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수업 콘서트 마치는 시간이 이제 행사 진행하다 보면 10분, 20분, 뭐 많게는 뭐 30분, 40분도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해요. 특히나 연수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연수하시는 선생님들께 최대한 부탁드려서 네, 최대한 그 시간 안에 끝내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차표 예매하실 때 선생님들 그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요. 한 30분 정도 여유를 두시고 좀 예매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자리가 없으시군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 일단 사전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과 또 리튼 테크놀로지스 담당자님들 그리고 헤네메디우 출판 담당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2월 29일 날 행사 당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굉장히 그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녹화해서 좀 제공해 주세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오늘 내용은 제가 녹화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 그 방에다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일날 뵙겠습니다.